안녕하세요. 파이썬 13회 이번 영상에서는 자료의 종류 3강으로 2차원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원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영상인 1차원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요번에 이 2차원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차원 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 차원, 하나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로 형태든 뭐 세로 형태든 어떻게 보면은 한 줄 기차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해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의 값을 초기화할 경우 위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리스트에 대해서 1차원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하나의 인덱스를 가지고 한 차원에 대한 인덱스의 표기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갖고 할당한 후 값이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각각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쭉 한 번에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사용해 출력을 하면 쭉 순서대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출력, 마지막 인덱스를 보고 싶으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용해 출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2차원은 가로 형태의 하나의 인덱스만 가지는 게 아니라 2차원은 2개 인덱스를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그럼 이 2개의 인덱스를 갖느냐,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쉽게 2차원에 대한 리스트도 이해가 편하죠. 자, 인덱스 우리말로 첨자라고 했습니다. 2개의 첨자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원 리스트를 여러 개 연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연결이 밑으로 맨 위에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1. 만약에 더 만들겠다 그러면 2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봤던 1차원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였다면 2차원은 밑으로 하나 더 첨자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자가 2개다라는 거는 옆으로만 가는 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첨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중심으로 만나는 자리의 메모리 공간이 두 인덱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덱스, 결국엔 주소인데 리스트에서의 각각의 메모리 공간의 위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인덱스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인덱스가 만나서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1차원. 근데 지금 2개가 있죠.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증가시킨,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0에서 1로 바뀌었죠. 그 바뀐 상태에서 1, 여기 0, 1, 0, 1 하고 여기 1 하고 여기 2, 1, 1, 1, 1, 그쵸? 0, 0, 1, 1, 2, 2. 자, 어렵지 않게 이제 만나는, 각각의 메모리 공간이 만나는 두 개의 인덱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서대로 우리 아까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순서대로 넣었던 것을 이런 형태로 메모리 공간에 값을 저장하겠다.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해 값을 저장하겠다. 사실 1차원 리스트는 보다는 2차원 리스트가 많은 값을 저장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이제 리스트 하면 개념도 중요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덱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된다 입니다. 자, 선언하는 방법,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방법, 리스트 안에 결국엔 리스트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리스트가 하나의 1차원의 리스트를 가질 때 여기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대괄호, 그쵸? 대괄호인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옆에 보이는 것처럼 밑에 있던 거를 옆으로 이렇게 보내면 옆으로 보내는 형식의 초기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옆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메모리 공간 상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각첨자를 이용해 메모리 공간의 위치를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큐브 형태로 그림을 그린 거지, 사실은 메모리 공간에 이런 형태의 저장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코딩을 하나 이렇게 코딩을 하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옆으로 하는 것보단 큐브 형태의 2차원이니까 대괄호 안에 대괄호를 이용해 밑으로 2차원 형태로 표현된 코딩이 더 이해가 잘 되지만, 실제 출력을 했을 때는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출력을 하나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출력을 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개발자가 어떤 형태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냐에 따라서 뭐 왼쪽으로 왼쪽 방식으로 코딩해도 되고, 이렇게 밑으로 표현된, 아니면 옆으로 쭉쭉쭉 값이 여러 개다. 그럼 옆으로 계속 쭉쭉쭉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원 배열에서 2차원 리스트죠.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배열말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파이썬은 리스트.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 자, 1차원 리스트에서는 폼은 하나, 그쵸? 근데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첩된 형태의 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공간의 안에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 상에 있는 그대로 출력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표현된 그대로 값을 출력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중첩된 포문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첩된 포문 중에서 바깥 포문은 밑으로, 그쵸? 밑으로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번째, 1번째까지 두 줄이니까 하나 작은 2까지를 레인지 함수의 종료값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포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원 배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입에 이제 배열이 더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파이썬은 리스트, 배열과 리스트는 같은 거, 근데 파이썬은 리스트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이제 파이썬보다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C 언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열이 더 입에 배 있어서 중간중간에 리스트 대신 배열이라는 용어를 하는데, 이거는 쉽게 고쳐지는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배열의 용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깥 포문은 이 X축이 아닌 Y축, 안에 포문은 여기 X축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서 0, 1, 2니까 3까지,
아, 나는 폼은 또 까먹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영상, 폼문에 대한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까먹기 때문에 뒤로 가서 이제 계속 누적해가지고 앞에 내용들이 언급이 될 텐데 이제 생각이 안 나면 바로바로 참고하시면서 영상들을 이어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냥 출력문만 쓰는 게 아니라 필드폭지죠. 이것도 앞에 영상 다 있었어요. 그죠? 그 필드폭을 통해서 출력을 할 때 뭐 변수의 값도 있었고, 변수면 요거 식별자 이름 하나만 쓰면 되죠. 근데 리스트 1차원이면 어떻게? 여기 A의 B죠. B가 이제 X축이니까 요 B 부분에 대한 걸로 중심으로 이제 포문을 돌려가면서 출력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2차원이니까 Y축에 해당하는 부분,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둘 다 표시 인덱스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거는 0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2까지 그쵸? 그렇게 필드폭에 맞춰서 출력을 해야만 반듯하게 전체 3개의 폭을 가지고 2개 오른쪽 정렬로 이 앞에 지금 자리 하나씩 빈 거죠. 3D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하나가 다 출력이 될 때까지는 옆으로 자 이건 옆으로 출력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했어요. 옆으로. 그러다가 안에 폼은 다 돌면 빠져나가서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한 줄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2차원 리스트라는 이 프린트 안에 있는 이 값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전체 이 프린트의 문장에 대한 필드폭 지정을 포함한 이 AND에 대한 건 앞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이 끝나면 요거 하나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1이 생략돼 있고 그래서 0에서 1로 증가된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안에 포문을 통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와서 그쵸 이제 바깥 포문이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종료값까지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초기화했던 모양 그대로 그쵸 프린트해서 만들어준 대로 이렇게 보기 좋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전체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전체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앞에 그림에서 얘기했던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해당 인덱스에 대한 이렇게 번호 0부터 n-1까지 자, 크기보다 하나 작은 거죠. 그쵸? 그 하나 작은 것을 숫자로 해서 인덱스를 꼼꼼히 적어주면 해당 값이 그쵸? 해당 값이 출력이 되는 거다. 까지 우리가 요 슬라이드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앞에 슬라이드의 내용은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또 연장해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초기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처음 가진 이 값을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1차원 리스트에서 배운 것처럼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해 변경, 수정, 삽입, 삭제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리스트 2차원 리스트의 초기화 방법은 우리가 처음부터 메모리 공간 안에 항상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처럼 없는 상태, 그쵸? 없는 상태, 메모리 공간만 x, y 축으로, 그쵸? 메모리 공간을 할당만 한 상태, 그쵸? 요 상태를 우리가 또 이제 이해해야만 해서 요 슬라이드를 꼼꼼히 또 내용으로 추가했습니다. 자, 2차원이니까 당연히 XY 그쵸 중심으로 폼은 돌리고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우리 아까 처음에 출력할 때 썼던 요 형식이죠.
요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값을 하나하나 자 추가하는 함수 그쵸 붙이다 값을 일일이 하나하나 추가를 하는데 이때 값은 처음에 초기 값을 10으로 저장했다가 그쵸 요렇게 지금 이것도 밸류는 밸류 플러스 10이죠. 이걸 줄여서 축약 대비 연산자 개념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을 추가하니까 그쵸 10이 증가된 값으로 이제 값이 추가가 됩니다. 그쵸 그 값을 밸류 안에 있는 값을 이제 어떻게 해줘요? 계속 밸류 넘1에 그쵸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1 안에 들어있는 값을 또 추가를 어디다가 num2에다가 2차원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1차원 리스트를 비우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운 다음에 새로운 값을 받아야만 합니다. 받는 거는 이제 여기 한 10씩 증가하는 값, 연산, 이 표현식에 의해서 계속 추가가 되겠죠. 자, 다 들어갔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처음에 들어갔다가 연산해서 계속 쭉쭉쭉 2차원으로 형태로 값이 추가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출력을 해야겠죠. 출력은 앞에 여기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없다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값이 추가된 후 지금 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 추가된 값을 출력하는 거죠. 자, 요거는 한번 우리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캡처했던 영상 그림이고 그쵸 여기다가 추가한 게 2차원에서 값이 없는 상태 그쵸 2차원 선언만 하고 값이 없는 상태 이거는 변수예요. 변수에 있는 값을 쭉쭉쭉 이제 2차원 메모리 공간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있는 값을 이제 출력 이렇게. 자, 다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자, 해당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이 필드 폭에 맞춰서 출력이 됩니다. 처음엔 없어요. 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후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값들이 순서대로 들어간 후 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결과가 출력이 되기는 하지만 요대로 그쵸 요대로 출력이 되기는 하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파이썬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할당됐다고 해서 비어있는 일명 우리 비어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값, 가베지 밸류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진 않아요. 좀 가끔씩 이제 파이썬 얘기할 때 C 언어 얘기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가베지 밸류가 출력이 됩니다. 무의미한 값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형식의 출력값이 나와요. 근데 파이썬은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좀 많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이렇게 출력을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돌리면 가베지 밸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값이 없어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없는 상태에 파이썬에서는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 요 그림 없는 상태에 뭐 무의미한 값이라든가 노원이라든 형태의 값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그냥 완전히 에러로 없는데 값이 없는데 그쵸? 왜 출력을 하려고 하느냐 뭐 요런 형태의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1년 순서대로 1년 번호처럼 뭐 정해진 순서대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프로그래밍보다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일련 번호 형태의 뭐 1, 2, 3, 뭐 일련 번호 형태로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입력도 가능하지만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값을 입력받아서 값이 없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실제로 잠깐 돌려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코드가 이제 요 코드 아까는 자동으로 밸류를 통해서 값을 입력했다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좀 전에 코드가 뭐 새로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 라는 설명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값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했던 코드 대신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받아서 메모리 공간에다가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로, 자, 요거 실행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건데, 이때 우리는 반드시 숫자를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만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몇 번? 6번. 그쵸? 왜냐하면 포문을 지금 6번 돌리니까. 자, 이거는 여기 입력 함수를 통해서 값을 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볼게요. 지금 보이시면 요거 이 포문이 중첩된 포문을 통해서 2차원 리스트 안에 값 6개를 2차원 형태로, 그쵸? 2차원 메모리 공간 안에 2차원으로 6개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직접 10부터 60까지 입력받아서 저장하는 거. 그리고 요 코드는 입력된 메모리 공간의 값을 필드폭 3D, 3D 형태로, 그래서 요 앞에 다 지금 0이 빈 공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출력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규칙한 크기의 2차원 리스트 설명인데, 항상 앞에서 보인 것처럼 처음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의 크기가 항상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저장하기 위한 초기값을 갖진 않아요.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규칙한 코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규칙한 코드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아까 했던 인덱스 번호 여기 1, 2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지금 값이 없는데 뭐 출력해 주세요 한다면 에러가 나겠죠. 이 자리,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으면 C 언어와 다르게 파이썬은 에러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덱스를 통해서 특정 값에 대한 출력에 대해서는, 뭐 리스트는 수정도 가능하니까 수정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그대로 출력을 한다 그러면 비어있는 상태로 없는 값 그대로 요대로 출력은 가능하죠. 불규칙한 크기의 리스트인 2차원 리스트 결과를 잠깐 실행해서 보면 처럼 중간에 이렇게 마지막 그림 위에 있는 요거 비어있는 요 그림이죠.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60이 빠진 거고, 만약에 좀 위에 그림하고 같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생략을, 그쵸? 이걸 생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략을 해서 실행을 하면 했을 때 포문 이전에 요 프린트 전체 코드에 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값 생략하고, 그쵸? 20 다음에 30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쭉쭉쭉 2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다가 출력이 지금 우리가 전체 코드에 대한 출력도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우리가 요런 형태로
지금 보고자 포문을 돌릴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코드가 없어요. 코드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는 거죠. 값이 없는데 제가 돌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10 다음에 20, 요 자리 30의 자리를 지금 출력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범위의 인덱스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경 써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파이썬은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없는 경우 그것을 굳이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 어떤 메시지? 이렇게 out of range 해가지고 범위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인덱스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없다. 근데 이걸 굳이 출력하라고 하면 에러,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지 않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죠. 프로그래밍을 돌릴 때 특히 이렇게 불규칙한 크기의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어있는 상태보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비어있는 상태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널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널값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값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요거 좀 다시 이렇게 실행해서 돌리면 무의미한 값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해당되는 값들이 출력이 되게 지금 이거는 전체 출력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되죠. 요거는 전체 그대로 출력 그 다음에 각각의 인덱스를 사용해 하나하나 출력을 할 때 앞에 아까 0을 제가 여기 생략하니까 out of range 라는 형태에서 범위 밖의 인덱스를 지금 출력하려고 하면 요거죠. 여기 부분에서 없다 값이 없다 하면서 이제 에러가 났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0으로 넣어주면 에러 없이 안에 데이터들이 2차원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요거야 아까 실행했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인덱스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 자리가 이제 0하고 3이죠. 만약에 0, 3을 내가 따로 또 여기서 출력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또 에러 메시지가 나겠죠. 없는 값을 출력하게 하는 메시지인 거지. 짝 수정을 했어요. 전체 출력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이렇게 없는 값을 출력하라고 인덱스를 지정을 하면 아까랑 똑같은 그쵸? out of range 리스트 인덱스 out of range 해가지고 인덱스 에러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요거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에러 메시지예요. 1차원이든 2차원이든 해당 인덱스에 값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에러다. 오타가 아닌 거죠. 어떻게 값이 없는데 출력해야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그 값이 없다라는 그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에 내용 다시 또 언급을 한다면 이거를 0으로 그쵸. 입력을 하면 에러 없이 출력이 되겠죠. 에러가 났냐? 제가 항상 그 에러가 나면 감사한 일. 왜?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할 일이 하나 더 에러를 통해서 발생을 하니까 지금 0, 1, 2 여기가 3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1, 2, 3 같지만 아니다. 우리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0, 1, 2 여기는 2다 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0, 1, 2, 3 해서 여기 세 번째 그쵸? 아까 저도 아마 녹화하다 보면 긴장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저도 간습보다 습관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에러 메시지가 그쵸?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면 꼼꼼히 읽지 않고 무조건 당황하고 이제 저를 부르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꼼꼼히 이 메시지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문장을 이해하고 인덱스의 범위가 아니라고 3 맞는 것 같은데 012이구나 이렇게 쉽게 고쳐서 실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0이 제대로 출력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뭐 에러도 나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영상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정말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